인생은 일희일비? 인생을 일희일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은 웃었다, 내일은 울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항상 웃음과 슬픔이 번갈아 교체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 당근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물건을 팔려고 내놨는데 연락이 왔고 우리 동네 근처라서 나갔는데 그만 바람을 맞았다. 비까지 오는 추운 밤이었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 근데 그 사람은 미안해요 라고 끝내버렸다. 당근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다음날 예쁜 가방을 하나 들임받게 되었는데 비가 오니 자신이 다음날 치과에 올 일이 있어서 우리 집 근처까지 온다고 내 집 5분 거리까지 와주셨다. 너무나 감사한 분이 아닐 수 없었고 가방도 크고 이뻤다. 일이 일비하는 것이 비단 당근에서뿐일까? 인생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하루는 웃었다, 하루는 울었다 하는 것이 무한 반복되며 교차되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인생은 사라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는 것 같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내일은 좋은 일이 있겠지 라고 희망을 갖게 되고, 오늘 너무 행복한 일이 있었다면 내일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겸손해야지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인생은 참 오묘하고 신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성인 53%. 성인 53%가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시대라고 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다. 인구의 절반이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성을 어디서 얻을까? 그리고 삶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어디서 구하는 걸까? 물론 오디오북이나 뉴미디어를 통해서도 여러 첨단의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은 책을 통해 얻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내가 뉴미디어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그들은 전문가가 아닌데 마치 전문가처럼 군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가가 일반인들에게 사연을 받아서 그들을 상담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문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가 아닌데 정신적 상담해주는 것이 나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유튜버들은 자신들이 만든 방송이나 지식이 틀렸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책에서는 책을 쓴 사람이 전문가인 경우가 많고 전문적 검수를 거쳐서 만들기 때문에 좀 더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 자료와 믿을 만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대단히 많은 요리 유튜버들이 있다. 어떤 유튜버들은 요리에 콜라를 넣기도 하고 별별 특이한 걸 넣기도 한다. 라면 스프를 넣을 때도 있고 듣보잡인 식재료를 넣어서 깜짝 놀라게 하는 요리도 많다. 그것이 굉장히 신기하고 사람들이 따라하게 하는 면도 있는데 음식들은 각각 식재료들의 궁합이 있어서 아무렇게나 요리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섞어서 독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위험한 요리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맛있으면 그만 이라는 식으로 요리하는 요리법을 볼 때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나는 의학 박사가 쓴 요리책을 직접 읽었다. 그분은 분명히 배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전문적 데이터가 있었다. 뉴미디어 편집과 여러 자료 수집을 위해서 많은 시간이 든다고 하지만 책 한 권은 낸 만큼의 노력과 고생과 헌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책은 한 권 내기 위해서 많은 사전조사, 보고, 데이터 수집과 여러 책을 보는 그런 노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신뢰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본다. 책을 한 권 쓰기 위해 100권의 책을 읽은 작가도 본 적이 있다. 그만큼의 노력과 뉴미디어는 편집과 여러 자료 수집에 대해 많은 시간이 진다고 하지만 책을 한 권을 낸 만큼의 노력과 고생과 헌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53%의 성인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보다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한 지식을 갖는 데부터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론이 많이 반영되고 국민이 직접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무지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역사가 증명하듯 이 문맹률이 높았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지식을 멀리하면 할수록 우리의 국가가 조금 더 위험한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책 2권 읽은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 125만 명. 부모를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125만 명이라고 한다.
동방예의지국에서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고 기본적 효도를 잃어버렸다라고 탄식한 줄도 모른다. 하지만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도 차이가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부모와의 어떤 좋은 추억도 없어요. 그것들이 부모를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부모와 사랑스러웠던 기억에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오지 말라고 해도 아무리 먼 곳이라도 찾아간다. 제 아빠는 항상 아주 바쁘게 일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운동의 날 먼지가 잔뜩 묻은 신발을 신고 작업복도 입은 채로 저에게 오셔서 짜장면을 사주고 가셨어요. 그때 그 따뜻한 기억은 제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았답니다. 자녀의 마음에 생동감 있게 남아있는 따뜻한 기억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단지 마음과 정성과 진정성이 있다면 자녀의 마음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사랑스러운 기억으로 남는 것이다. 영화에서 한 아들이 기숙사에 있는데 매일 생일 때마다 똑같은 문구 세트를 보내는 부자인 부모가 있었다. 값비싼 것이었는데도 그 아들은 그것을 받고 옥상에서 집어던져 버린다. 그 아들이 그 부모와의 사랑스러운 기억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그가 나이 먹어 장성해졌을 때 과연 부모를 찾아가려고 할까? 부모를 찾아가지 않는 자식들은 효도가 뭔지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자기가 성장기 때 충분히 받아야 될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를 찾아갈 어떤 마음의 힘도 없는 것이다. 125만 명의 인구는 이미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영원히 크지 않는 아이의 마음으로 쓸쓸히 인생을 방황할지도 모른다. 사랑받고 자란 자녀들은 부모랑 떨어져 있어도 항상 부모가 같이 있는 것 같은 신뢰와 사랑의 마음을 느낀다. 하지만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란 어른이 된 자녀는 같이 있어도 그 마음은 불안할 뿐이고 때로는 부모와 같이 있는 것이 불행하다. 정주와 같은 부모를 둔 사도세자 같은 자녀들은 오늘도 숨막히는 뒤주 속에서 서서히 삶의 용기와 희망과 기쁨에 잃은 채 갇혀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도 괴물이 된다? 나는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가 있었다. 주로 마음이 상해서 했던 행동들이었는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많은 불이익과 실패를 가져왔다. 나는 그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반복하면 안 되겠다는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자기 객관화를 해보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비슷한 사건을 또 마주하게 되었다. 내가 약한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자주 마주치게 된다. 그때 나는 예전에 내가 실패했던 경험을 떠올려 꾹 참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매우 어렵지만 그것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번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지만 전에 한 번 이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이길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이 나는 나의 약한 패턴을 돌아봄으로써 그 부분이 조금 단단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기 객관화와 반성의 시간을 거쳤다 해서 그 부분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이 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져서 또다시 불이익과 실패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노력하는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마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은 원래 잘하는 것이니까 점점 더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지만 약한 점은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그 부분이 약해진다. 우리가 운동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우리의 점점 발전되는 부위가 있으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점점 약해지고 퇴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의 약함과 단점을 그대로 방치하면 언젠간 나는 괴물이 되어 있는 나 자신과 마주치게 될지도 모른다.